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마블의 인기 다크 히어로 문나이트의 첫 실사화인 드라마 문나이트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문나이트의 기원을 정리해봤습니다. 문나이트는 작가 더그 먼치와 아티스트 돈 펄린이 만든 마블 코믹스 캐릭터로 1975년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 32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웨어울프는 말 그대로 마블 유니버스의 늑대 인간 잭 러셀인데요. 잭 러셀은 위원회로만 알려진 미스터리한 조직과 싸웠습니다. 사실 이 위원회는 사업가와 자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비밀스러운 조직입니다. 잭 러셀은 자신의 집안의 비밀과 비극에 위원회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위원회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위원회는 웨어울프 잭 러셀을 잡기 위해 용병을 하나 고용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문나이트가 등장합니다. 즉 문나이트는 늑대 인간의 대표 설정인 보름달이 뜨는 밤에 변신한다. 그 소재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웨어울프의 악당이었습니다. 다만 바로 다음 화인 33호에서 문나이트는 잭 러셀이 그저 위원회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잭 러셀을 도와서 위원회를 박살내버립니다. 웨어울프 타이틀의 편집자였던 마브 울프먼과 작가 렌 위는 문나이트를 마음에 들어했고 마블 스포트라이트라는 타이틀에서 문나이트를 조금 더 실험해보기로 합니다. 문나이트의 인기와 매력이 제법 괜찮다는 것을 느낀 마블 코믹스는 문나이트를 디펜더스가 조디악과 싸울 때 등장시켰습니다. 이후 문나이트는 스파이더맨과 판타스틱4의 신과 만나면서 완전히 히어로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특히 문나이트는 배트맨스럽다는 평을 일찍이 받았습니다. 당시 DC에서 아티스트 닐 아담스의 현실적이고 어두운 배트맨 디자인과 그 연재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문나이트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연재되었습니다. 당시 문나이트는 헐크 타이틀에서 부록처럼 단편으로 연재되었는데요. 이 시리즈에서 랜달 스펙터라는 문나이트 마크 스펙터의 동생도 등장합니다. 첫 등장부터 랜달 스펙터는 마크의 여자를 죽였던 연쇄살인마로 등장하는데요. 훗날 문나이트 시리즈에서 더 발굴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1980년 문나이트는 자신의 이름을 건 타이틀 문나이트를 갖게 됩니다. 문나이트 1호에서 문나이트는 콘슈의 동상 앞에서 죽었다가 부활을 하는 환상 같은 체험을 한 용병이라는 기원을 갖게 됩니다. 문나이트 타이틀 초기에는 콘슈가 실존하는지 어떻게 마크가 다시 살아났는지 콘슈가 마크의 임사 체험의 환상인 것은 아닌지 등이 애매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험에 빠뜨린 용병, 배신자 라울 부시맨은 훗날 문나이트의 악당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문나이트 4호에서는 마크 스펙터가 위원회의 용병이 되어서 웨어울프를 잡으려고 한 것도 사실은 위원회를 파악하고 붕괴시키기 위한 잠복 근무였다고 설정을 바꿔버립니다. 그로부터 한참 뒤 2011년에 연재된 문나이트 타이틀에서 작가 브라이언 마이클 벤디스는 문나이트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로 고통받는 것을 그렸고 그 각각의 자아들을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울버린으로 묘사했습니다. 2014년에 연재된 문나이트 타이틀에서 초기 작가였던 워렌 일리스는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콘슈는 실존하며 마크는 부활한 것이 맞지만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콘슈에 의해 정신이 망가진 것이라고 설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크는 콘슈가 달의 신이고 달은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마크 역시 4개의 자아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4개의 자아는 마크 본인과 나머지 3개로 구분되는데 각각 야밤의 여행자를 지켜보는 자, 포옹하는 자, 길을 찾는 자, 방어하는 자이고 이 자아는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설정을 바꿉니다. 2016년 작가 제프 루미어의 연재에서 문나이트의 기원이 확실히 정립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실제로 가졌으며 그래서 스티븐 그랜트라는 자아는 이미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콘슈와 마크가 어릴 때부터 연관이 있었으니 콘슈가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설정합니다. 따라서 문나이트의 기원을 총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치를 피해 도망친 유대인 라삐 아버지 밑에서 마크 스펙터가 태어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달의 신이라고 믿던 콘슈는 사실 아더보이드라는 일반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의 신이었는데요. 콘슈는 마크 스펙터가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어린 마크 스펙터는 라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받던 남동생 랜다를 구해주면서 학교폭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마크는 가족과 친한 이츠 펄만이라는 라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펄만이 사실은 도망친 나치이자 유대인들을 죽이는 연쇄살인마라는 것을 하필이면 그의 살해 현장에서 어린 마크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마크는 펄만과 싸우면서 처음으로 짐승 같은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펄만은 이때 간신히 살아서 도망치고 종적을 감추게 되는데요. 이때 트라우마는 어린 마크에게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를 푼남 정신병원에 수용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크는 콘슈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마크는 장례식을 갈 수 있도록 병원에서 허락을 받고 나왔는데요. 그때 그는 콘슈의 말을 듣고 탈출해서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그는 3년을 복무했고 이라크에 두 번째로 파병을 갔는데 그때 상사가 마크의 이상 증세를 발견해서 결국 마크는 불명예 전역을 당합니다. 이후 마크는 이 복무 경험을 살려서 CIA에 지원하고 렌달과 다시 만납니다. 렌달과 마크는 다양한 임무를 함께 했습니다. 다만 렌달은 어릴 때부터 마크가 다방면에서 우월했기 때문에 고맙지만 동시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마크를 배신해서 돈을 벌기로 하고 마크가 사랑하는 여자 리사 말로니를 손도끼로 죽여버립니다. 리사는 죽기 전에 마크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었고 마크는 렌달을 추적합니다. 마크는 긴 추적 끝에 렌달을 발견하고 그에게 수류탄을 던져서 죽입니다. 마크는 렌달이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 렌달은 살아있었습니다. 이후 마크는 CIA를 나온 뒤 방황하다가 장폴 프렌치 뒤샹이라는 프랑스 용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크는 북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주로 활동하는 용병이 되었는데요. 마크는 이때 라울 부시맨이라는 용병을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서 그와 같이 돈을 벌게 됩니다. 이때 마크는 모르게 마크와 라울과 뒤샹은 한 반란군 무리를 이집트의 국경에서 처리했습니다. 이 반란군 무리 중에는 바로 렌달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렌달은 복수를 맹세하면서 마크의 뒤를 추적합니다. 마크 일행은 북수단으로 이동해서 어느 한 발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라울은 파라오의 무덤에 있는 황금을 차지하고자 동료들을 배신하고 고고학자 피터 알라우네를 죽입니다. 마크는 피터의 딸 마를린을 구하면서 라울과 싸우고 큰 부상을 입는데요. 라울이 마를린, 뒤샹과 함께 현주민을 데리고 파라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마크는 가까스로 마을까지 기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크를 데리고 그 무덤으로 가서 밤에 여행하는 자들을 돕는 달의 신 콘슈의 동상 앞에 마크를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마크는 콘슈의 동상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콘슈는 그에게 자신의 명령을 들으면 부활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마크는 그에 응하면서 부활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렌달은 이 과정을 모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콘슈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알려진 어느 고고학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 문서에선 콘슈에게 두 기사가 있고 다른 기사가 한 기사를 죽이면 더 강해진다는 콘슈의 뜻이 적혀 있었습니다. 렌달은 이에 영감을 받아서 마크를 죽이고 자신이 직접 문나이트가 되겠다고 합니다. 아무튼 마크는 문나이트가 되어서 도망친 라울을 추적하고 문나이트는 라울의 부하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하지만 라울은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도망칩니다. 라울은 미국에서 범죄자가 되고 렌달은 자신의 CIA 인맥인 샌달 스완을 찾아가서 이 문서를 보여줍니다. 마크는 마를린과 뒤샹과 같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문나이트로 활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우선 이전까지 용병과 도박으로 딴 엄청난 재산을 이용해서 사업가 스티븐 그랜트라는 자아를 만들고 택시기사 제이크 로클리라는 자아를 만들어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정보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문나이트라는 히어로가 되고자 다양한 무기와 코스튬을 만들었습니다. 문나이트 전용 헬리콥터인 문컵터도 이때 개발됩니다. 하얀 코스튬을 입은 건 범죄자들이 달밤에 그들을 벌하려고 문나이트가 멀리서부터 다가온다는 것을 일찍이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두운 밤에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크 스펙터라는 용병 자아는 여전히 활동했습니다. 그의 첫 임무는 웨어울프를 도와서 위원회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문나이트는 뉴욕의 다른 히어로들을 만나면서 히어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렌달에게서 콘슈의 설을 알게 된 샌달 스완은 CIA 기술을 이용해서 어느 한 남자를 세뇌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렌달 스펙터라고 믿었고 성형수술도 해서 렌달과 똑같은 얼굴을 갖게 됩니다. 이 남자는 이제 손도끼로 간호사들을 살해하는 연쇄살인마 해첸맨이 되었고 문나이트는 자신의 연인인 마를린을 간호사로 위장시켜서 해첸맨을 유인합니다. 그렇게 이 손도끼 남자 해첸맨이 문나이트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문나이트는 렌달 스펙터가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렌달은 이를 다 그림자 속에 숨어서 지켜보는 중이었던 것으로 후대 작품에서 설명됩니다. 이후 렌달 스펙터와 라울 부시맨은 문나이트의 대표적인 악당으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특히 라울 부시맨은 콘슈가 거짓이라고 마크가 믿게끔 미드나이트 맨이라는 절도범과 힘을 합쳐서 콘슈의 동상을 파괴하는 복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문나이트가 유작이 된 배우 가스파르 울리엘이 맡은 역할은 미드나이트 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미드나이트 맨의 아들이 훗날 문나이트의 사이드킥인 미드나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미드나이트는 버키, 윈터솔저 같은 타락한 사이드킥 루트의 원조가 됩니다. 한편 렌달 스펙터는 섀도우 나이트가 되어서 네프티스와 같이 문서에 적힌 예언대로 마크를 죽여서 더 강한 문나이트가 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드라마 문나이트의 캐스팅 중에는 배우 메이 칼라마이가 맡은 라엘라가 있는데요. 알려지기로는 라엘라가 문나이트의 과거의 연인이라고 해서 렌달 스펙터의 과거 연인 사례나 렌달 스펙터 캐릭터 자체가 드라마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MCU가 문나이트의 이런 기원들을 어떻게 참고해서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